안녕하세요. 어느덧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때는 바야흐로 2017년 10월 28일 첫 등산을 배우고 몇 년을 등산만 다니면서 산악 동아리에 백패킹을 하시는 형님과 후배들을 만나 호기심을 가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백패킹 사진들을 보면서 왠지 멋지고 낭만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함께 1년 동안 여기저기 백패킹을 다니면서 등산도 다니고 하면서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고창에 있는 방장산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은 산 중턱에 있는 방문산이라는 곳인데 잔디가 깔려 있고 제가 보기엔 약 2,000-3,000평 정도 되는 평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창군의 야경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라 호기심에 가보기로 했죠. 인터넷을 찾아서 백패킹을 갈 만한 장비와 여분의 식량을 구입하고 날짜를 정해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백패킹하는 이른들 중 그곳에 갈 사람을 찾았지만 서로 바쁘거나 선약 등이 있어 함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혼자 가기로 마음먹고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오전 일과만 마치고 전날 준비한 백패킹을 배낭을 가방에 싣고 전남 고창으로 향했죠. 방장산 입구에 도착하니 약 5시간 정도 되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지라 내비 지도를 차근차근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차를 끌고 산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보이더군요. 그곳으로 출발하려는데 아차 싶었던 게 배낭에 술과 라면 등을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에헤이, 그 술은 빼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 등산하면서 술 먹어도 돼요? 음주 등산 안 되지 않아? 이거 저 진짜 몰라서 물어봐요. 그쵸, 안 되죠. 아무튼 이거 술과 라면을 챙기지 않은 건요 다 그겁니다. 다 하늘의 뜻이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고창군 시내를 둘러 소주랑 이것저것 해서 가방에 넣고 결국 사셨구나. 소주랑 이것저것 해서 가방에 넣고 방장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지나 입산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 시간상 입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청주에서 고창까지 2시간 넘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까 생각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우회하여 등산하기로 하고 방장산 입구로 출발했습니다. 이분 제이야. 그리고 고집세. 그리고 안 봐도 비디오인데 곱슬머리이실 것 같아. 반곱슬. 고집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 사연을 여기까지 읽고 있는데 어떻게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해야 되는 분이야. 어우, 장난 아닌데. 거의 범띠신데. 그렇게 해서 트렁크에 실린 보짬을 메고 장비도 챙기고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늦은지라 벌써 어두워지더군요. 그때 시간이 저녁 7시 30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가파른 언덕길에 한번 놀라고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서도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 30분 정도 올라가니 삼거리가 나오더군요. 시간은 이미 8시가 넘어가는 시간이고 천루멘짜리 헤드랜턴을 쓰고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배낭을 다시 메고 출발하려고 몇 발짝 디뎠을 무렵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더군요. 새 말고요. 쇠소리가 들리더군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는 거 알고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쇠소리가 다시 나자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 10발짝 정도 걸어가다가 갑자기 느꼈는데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새소리가 나지? 하는 생각이 나자마자 온몸이 식은땀이 나더군요. 이 소리는 바람도 사람도 아닌 거 알아채고 다시 등을 돌려 정상을 향해 도망치듯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상을 향해 도망쳤다고요? 보통 반대로 도망치지 않아요? 어제 날짜에 무당이 나오는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태기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귀신은 쇳소리를 낸다고. 채택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보자님 계세요? 그때 당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긴 한데.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다라는 그 영상이구나.
전 찾았습니다. 뭐 귀신 소리는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귀신 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쇳소리가 났다 했잖아요. 쇳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메아리 때문에 뭐 그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고 바람 소리가 좀 변형돼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쇳소리라고 했을 때 도깨비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도깨비가 쇳소리를 좀 내요. 제가 좀 몇 번 들어봤어요. 진짜 화난 도깨비를 만나면 무당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속 세계,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도깨비를 잡으러 다닌다고 해서 도깨비 사냥을 나갔어요. 도깨비를 모시기 위해. 왜? 도깨비를 모시게 되면은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무당들이 하나의 신을 모시기 위해, 원래 도깨비 신 자체가 모시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없었고 당직기로 인해서 우연치 않게 도깨비를 모시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산도깨비라고, 산도깨비는 화가 나면 진짜 무서워요. 제가 옛날에 이거는 방송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는 나갔는데 영상 편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때 무스랑 갔거든요. 한 페 레스토랑인가 갔어요. 유명한 데예요. 유명한 데인데 이제 재개발이 들어갔는데 한 4년 전, 5년 전에 제가 도깨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때예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그게 산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갔는데 뭔가 뭐 인형을 태운 흔적도 있고 뭔가 주작한 흔적도 있고 막 이런 폐 레스토랑인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무스랑 나랑 가만히 있는데 쇠 몽둥이 있죠. 처음에 쇳소리가 들리는 거야. 쇳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니 쇠 몽둥이로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나랑 무스랑 진짜 그 페 레스토랑 안에서 완전 굳었다가 뭔가 잘못됨을 감지를 한 거야. 근데 문득 나는 무당이잖아요. 도깨비인가? 거기서 이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면 쇳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헌팅을 좀 하는데 도깨비 불을 본 거야. 도깨비 불을 보고 내가 바로 런을 쳤거든. 그러니까 도망을 갔거든요. 유일하게 헌팅하다 도망간 곳이 거긴데, 왜냐면 화난 도깨비를 잘못 만나면 무당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촬영 도중에 도깨비 불을 보고 이건 경고의 표시구나, 새소리를 냈던 것도 경고의 표시구나 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깨비마다 달라요. 성향은 다른데, 제가 아까 방장산 이 제보자님이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소린가 되게 궁금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예전에는 도깨비가 머물던 곳들이 많아요. 그걸 도깨비 터라 그래요. 그래서 도깨비가 머물는 곳에는 귀신도 없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버티기 힘들다. 그리고 도깨비가 있는 곳은 시끌벅적하다. 왜냐면 도깨비는 뭐 씨름도 좋아하고 막 되게 시끄러운 걸 좋아한다 그래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화난 도깨비가 무서운 거지. 근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민간 신앙 또는 설화, 새소리를 강한 울림을 가진 소리이기 때문에 산에서 도깨비가 새를 연주하거나 새를 짊어지고 다니며 내는 소리처럼 신비롭고 기이한 소리를 묘사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따라서 방장산 도깨비 새소리라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설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특정 산에 얽힌 도깨비 전설 혹은 새를 연상시키는 소리 묘사와 관련된 민담이 있대요. 도깨비 관련된 곳은 많아요. 도깨비 관련된 곳은 많은데 새소리랑 관련된 민담이 많대요. 근데 보통 저희가 얘기했듯이 민담이나 설화나 뭐 전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좀 만든 격이 있어요. 제가 무당동을 조사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 사연자분도 들었던 게 뭐 민담에서 내려오는 전설의 설화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닐까? 또는 도깨비 소리를 들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도깨비가 아니라 연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연주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도깨비가 그 부근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그곳을 지키는 도깨비일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무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도깨비들은요 사람을 피해서 지금은 어딘가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내는 도깨비들이 많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도깨비가 되게 흥이 많아요. 힘도 세고. 그래서 밤에 도깨비 혼자
그 어딘가에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 소리가 메아리로 울려갖고 제보자님이 들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도깨비가 진짜 만약에 화가 나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경험해봤잖아요. 화난 도깨비를 만나면 안 돼요.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방장산에서 들었던 이 새소리는 도깨비가 무언가 새를 갖고 뭐 연주하거나 뭐 이런 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옛날에 이거 풀어드렸는데 도깨비 방망이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 나무 가지예요. 나뭇가지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 도깨비는 이제 나무나 아니면 또는 이제 빗자루로 뭐 본다고 하잖아요. 헛걸 보면은 도깨비를 본 다음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는데 쇠를 들고 있다가 아니라 쇠 소리가 나는 무언가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도깨비가 연주하고 노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닐까라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제보자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술이랑 그 뭐야 라면을 놓고 갔다 해서 나는 그냥 그대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걸 꿋꿋하게 다시 사갖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진짜 그 늦은 밤에 제가 화면 봤는데 그 불빛 하나로 쇳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나는데 그 정상까지 뛰어 올라가신 그 제보자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여기 방장산 한번 등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도깨비가 있다 해서 무서운 건 아니어서 아니면 그 흔적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깨비가 얼마나 강한지 그 기운이 센지 모르시죠. 여긴 도깨비터야, 저기도 도깨비터야, 저기도 도깨비터야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도깨비터에는 도깨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통 여긴 도깨비터예요 라고 했던 건 도깨비가 머물고 간 터예요. 그만큼 도깨비의 기운이 서려있기 때문에 귀신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도깨비 터인데 귀신이 있다는 건 도깨비가 귀신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도깨비가 머물고 간 터라고 보시면 돼요. 도깨비가 머물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무당인 내가 보면 되지 않을까요?